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선 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전일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일이었죠. 내마녀의 심술 때문에 그러나 장 막판 출렁임이 커지면서 장 막판에만 지수가 10피가 빠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물이 2천억 이상 막판 10분 동안 집중된 결과였는데요. 때문에 1940은 너끈히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1930선을 지키면서 약간 오르는 강보합세 정도로 그쳤습니다. 외국인들이 총 현물에서 5천억 가까이 순매도했고 프로그램 매도 규모도 3천억 이상 출회됐지만 그래도 반등세는 유지가 되면서 무난한 만기였다는 평가도 역시 저버릴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는데요. 문제는 코스닥이 더 급반등했다는 거죠. 하루 크게 쉬더니 곧바로 반등하면서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게임주가 폭발적으로 올라오면서 이슈를 또 한 번 뿌리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간밤에 글로벌 증시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루 동안만 230포인트나 내주고 말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긴장감 높아지게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 지표가 또 한 번 부진했기 때문에 전인대 폐막 이후 약간 좋아졌던 분위기가 다시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1, 2월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는데요. 중국에 대한 관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오늘 추가 하락이 동시만기 이후 또 찾아온다면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될 텐데 중소형주의 움직임은 또 어떠할런지요.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금요일장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2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작하죠. 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볼 텐데요. 그 중간은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는 새로운 뉴스가 껴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던 전일의 리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 의견부터 확인해보죠. 전일의 막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혼조세로 마친 듯한 인상이었다 하셨는데 사실 코스피는 어제 반등하긴 했지만 마치 하락으로 끝날 정도로 끝난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막판에 상승폭이 확 줄어들었었죠. 정영훈 팀장님은요. 글로벌 증시의 어떤 조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또 경기 둔화 우려감 때문에 경기 민감주 중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그렇지만 코스닥 지수는 상승했는데 기관이 한 500억가량 순매수 외국인도 300억 가까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다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무난했던 쿼드러플 위칭데이였다라고 평하시면서도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됐음을 강조해 주셨네요. 안상현 대리님은 장 막판 매도 물량이 외국인 중심으로 2천억 이상 쏟아지면서 1930선으로 후퇴한 날이었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일장 리뷰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장 미리 한번 보죠. 최희승 차장님은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가운데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까지 이렇게 삼재 낀 한국 증시의 현 상황, 현 주소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는데 아마 조금 더 눈치 보기 관망장이 지속되겠구나 하셨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대외 악재 단기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전망해 주셨는데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해도 좋겠다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 역시 대외 변수에 오늘 하락을 예상하셨는데 개별 종목 위주로 단기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도 제시가 됐네요. 안상현 대리님은요.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그냥 끌고 가는 홀딩 전략 쪽으로 전략을 좀 바꿔주시는 그런 전략의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조정을 보일 거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으로 가서 안상현 대리님 만나보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동시만기 맞아 장 막판의 변동성이 의외로 크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간밤에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조정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사야 된다 아니면 팔아야 된다 의견들도 약간은 상충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어느 쪽의 전략이 더 유효할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럼 오늘 프리뷰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야간 선물은 249.8로 마이너스 1.28% 정도 하락을 해서요. 오늘은 한 1910포인트 근처에서 시작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하락시 매수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그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나올 그 고용지표와 소매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미국 시장은 호재보다 악재를 좀 더 강하게 반영한 시장이었고, 미국도 그 선물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더 타격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어제 미국 시장은 하락은 했지만 경제의 그 펀더멘털적으로 이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려가 섞인 그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국과 리스크 또한 해결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우량 주식을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홀딩하는 전략을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그 매수를 하자는 관점에서 좀 홀드로 좀 전략을 변경한 이유는 그 수급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투자 심리 악화로 수급이 좀 꼬였다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그 급격한 반등보다는 그 수급 및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간으로 좀 본다면은 3월 말에 중국의 기업들이 CP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투자 심리를 그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압축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요. 그 현금 비중 증가 및 신용 관리에 신경을 좀 쓰시고 코스닥 테마주는 비중을 좀 빨리 축소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적주는 그대로 홀딩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기존에 제가 추천드렸던 그 산업군인 제약바이오에서 그 셀바이오텍이라든지 종근당을 추천드렸었는데 뭐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것들은 좀 비중을 축소하셔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고요. 뭐 자동차 기계 쪽도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코스닥 실적주인 솔루에서 파트론 이런 것들을 좀 유지는 하지만 조금 현금 비중이 좀 없으시다면은 매도를 좀 하셔서 현금 비중은 좀 확보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가만히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는데, 펀더멘털리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조정을 우려하진 않는다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수급이라든가 최근에 안 좋아진 심리 감안해보면은 신규 매수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포트를 압축적으로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 정도만 제시해 주셨습니다. 실적주는 홀딩, 테마주는 빠른 리스크 관리 또 동시에 전략을 세워주시기도 했네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영 대표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정을 되찾는 듯했던 뉴욕 증시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중국 지표 안 좋은 걸 보고도 사실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급락으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급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든지요? 네, 일단 장 초반 미국 증시 한 60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이내 급락으로 방향성이 바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장 초반에는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 호조 소식, 일단 시장 내 긍정적인 영향 좋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어떤 그 영향, 전인대 폐막이 되면서 전인대 폐막 시 얘기가 나온 부분들, 리커창 총리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확신보다는 다소간 조금 좀 의문이 오히려 좀 커지는 그런 뉘앙스의 목소리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중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민은행에서 이제 그 자금을 푸는 것을 조금 좀 자금을 오히려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왔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서 대출 그 산업별 대출을 좀 줄이겠다, 삭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이제 흘러나왔었죠. 특히나 이제 그 과잉 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과잉 생산이 나타나고 있는 산업, 철강이랄지 시멘트랄지 아니면 조선업종에 대한 대출 부분을 회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중국에서 저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태양광 업체에 대한 이자 지급 불능 상황 그대로 지금 이제 그 사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무조건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은 좀 자금 경색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좀 증폭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결국 시장을 큰 폭으로 끌어내리는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계셨었죠.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의 금융위기설까지 돌면서 한번 우리가 전전일에 크게 밀리기도 했었었는데 핵심은 뭡니까? 2월 수출 급감 이후에 말씀하신 회사채 시장의 어떤 잇따른 디폴트 소식도 있었고 또 2월에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거든요. 뭐 중국은 통제 국가니까 어느 정도 핸들링 하면서 가는 거라서 별로 우려를 안 해도 된다 의견도 있는데도 시장은 이 악재를 크게 인식하는 듯하기도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려감 어찌 보면요 중국의 이제 공기업 비중이 사실상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기업 비중이 지금 현재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외신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기업이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공기업은 어찌 보면 지금 최일현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면서 공기업 중심의 어떤 산업 부분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박차를 가할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민간 산업들, 사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조정 내지는 그 자금 경색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이 일파만파 지금 더 확산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저한테 이제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발원지인데 왜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 중국의 상해 증시는 중국의 대표 증시인 상해 증시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했는데 그런데 왜 글로벌 증시 이렇게 많이 크게 하락을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근원지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물결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물결 효과 이제 시발점은 이미 지난 한 달 전, 두 달 전 중국 끊임없는 하락 일색이었습니다. 시장의 하락 계속 나타났었고요. 다른 증시는 오르는데 중국 증시만 안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졌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증시로 이제 전이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중국은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다소간의 좀 언밸런스 상황 어찌 보면 잔물결 효과로 좀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일단 지금 현재 중국 아직 결과는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결국에는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불확실성, 지금 아직 펼쳐진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중국과 관련된 정말 밀접한 전통적인 섹터죠. 소재 산업재 쪽에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안타깝지만 다시 속출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더 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까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낙폭 확대주들, 말씀하셨던 소재주랄지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나 좀 막연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 무조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어제 이제 중국 은행권에서 각 산업별 좀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발표. 결국에는 우리 시장으로는 다소간 좀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출을 지금 삭감하려는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산업 대표적인 산업이요. 철강 그리고 시멘트 그다음에 조선업종이 되겠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산업별로 반사이익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 반사이익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철강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선업종 결국 중국을 다시금 제치고 세계 1위의 조선국으로 이제 재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 수주 경쟁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어떤 산업별 구조 조정이 나타나면 우리 시장 내 조선업종, 철강업종 반사이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중국 시장, 내수 시장 내에서 경쟁을 하는 업종.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업체입니다. 실제로 좀 긍정적인 영향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같이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는 산업.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철강산업, 조선산업, 뭐 화학산업 뭐 이렇게 좀 나눠지겠는데 이런 부분들 긍정적일 수 있겠다. 하지만 좀 중국을 향한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그런 산업들은 당분간 조금 좀 자금 경색의 여파 내지는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산업의 영향력, 중국의 자금 경색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초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좀 지속 가능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 중국보다 더 나은 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셨는데 간밤의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죠. 그것이 장 초반 뉴욕 증시의 플러스 출발을 가능케 했었는데 한파 영향에서 2월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점차 벗어나는 양상이에요. 간밤에 어떤 지표들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소비 지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용하고 소비 가장 중요하게 최근 들어 현재 그 여겨지는 지표죠. 소비 지표 뭐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하셨던 대로 고용 지표 역시 한파의 영향에서 전체적인 그림 지금 벗어나는 그런 그림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미국 입장에서의 어떤 그 투자 심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G2 국가 중에 하나죠. 중국에 대한 영향, 좀 부정적인 부분은 계속돼서 시장에서 역시 좀 진행이 되겠다. G2 국가별로 이원화 내지는 차별화 가능성을 분명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나 수출 기업이 많이 우리 증권 시장 내 포진되어 있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이 수출 기업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기업들이 중국향 비중이 큰 것이냐 아니면 미국향 비중이 큰 것이냐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하셔서 당분간은 미국향 비중이 높은 미국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업종 내지는 종목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이 오히려 중국향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미국 내부에서는 좋은 지표가 나왔음에도 중국과 또 하나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까지 겹치면서 간밤 글로벌 증시가 크게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동시만기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반등했던 우리 장이 오늘 재차 빠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오늘 매수해도 좋을지와 어제 급반등하며 다시 되살아나는 듯했던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얼마나 이어지리라 보시는지요? 예, 저는 뭐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이 부분은 아마도 좀 G2 경기 둔화 우려감이 그러니까 좀 없어질 때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관련된 불안감이 좀 희석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마감 동시효과 때 10포인트 이상의 어떤 그 개파락 나타났었죠. 이 부분들이 그나마 오늘 우리 시장 내 완충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크겠다. 생각보다 오늘 시장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오히려 저는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제 마감 동시효과 때 개파락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과연 시총 대형주 중심에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대형주 쪽에서 특히나 대형주는 결국은 경기 관련 모멘텀입니다. 경기 관련 모멘텀이 지금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주 접근은 다소간 좀 뒤로 밀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계속되고 있는 정책적인 모멘텀이랄지 실적 모멘텀을 찾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중소형 개별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결국 시장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IT, BT, CT, IBCT로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결국은 IT 서비스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컬처 테크놀로지 모든 것이 다 무형자산 업종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무형자산 업종에 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림 속에서 대체에너지 헬스케어 스마트 융합 결국 스마트 융합은 IT 서비스와 바이오 헬스 그리고 IT 서비스와 게임 같은 건 컬처,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런 컬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융합이다라는 것 이런 큰 그림에서 한번 시장 계속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이미 장 막판 동시효과에서 10피 정도 빠졌기 때문에 선조정을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조정이 제한적으로만 진행이 될 거다 하셨고 오늘 빠진다 할지라도 대형주를 사는 날로 삼아선 안 된다라시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완전히 사그라들 때까지는 중소형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끝으로 관심 섹터 제시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지금 동시호가 상황으로는 한 1910선 정도에서 출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정말 오늘 개장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출발 상황 전후 분위기 짚어주시고 전략까지 세워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실 거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은 화상을 통해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근호 연구원님은 말씀이 없으셨지만 인사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의 예상 시초가부터 분석을 들어봐야 될 텐데 앞서서 어제 장 막판에 약간 조정이 있어서 큰 폭의 조정은 안 나올 거다. 뭐 제한적인 조정 정도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일단 뭐 동시호가 자체는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0.7% 정도 하락을 해서 1920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제 이건 동시호가일 뿐이고요. 실제적으로 장이 열렸을 때 그 완충 역할은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여부는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1930포인트대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꼭 1930포인트가 아니라도 그 전후로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다만 오늘 음봉이 나왔을 때는 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차라리 개파랄 크게 나오더라도 양봉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8% 정도 하락 예상이 되고 있고요. 543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일단 545포인트 혹은 550포인트에 대한 저항대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은 540포인트를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 그 변동성 그러니까 진폭이 높은 변동성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545선, 540선 정도 일단 초반이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은요. 코스피는 1920선 정도에서 지금 개장할 분위기이긴 한데 개장을 실제로 어떻게 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군을 아까 조용하셨던 김근호 연구원님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어제는 게임주들이 정말 NC소프트까지 포함해서 날았었잖아요. 오늘도 강세를 보일까요? 네, 일단은 전일에 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는 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 한국타이어, 호텔신라, 오리온,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텔레콤, 포스코, 현대차, NC소프트,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은 아프리카TV, 차바이오엔, CJENM, 루멘스, 게임빌,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들을 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ICT, CJENM, GS홈쇼핑,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서울반도체, 게임빌 이런 종목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좀 바이오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 대형주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은 일단 IT 쪽하고 건설도 소폭 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수주에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 통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좀 샀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교집합을 보면 일단 코스피에서는 일단 오늘 IT가 좀 강세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여지껏 좀 매수했었던 외국인이 매수했었던 자동차 업종이 계속적으로 좀 견고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교집합을 좀 보면 일단 LED를 좀 사는 것 같고요. 물론 종목은 좀 달랐습니다만 LED를 사는 것 같고, 게임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사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LED야 계속적으로 좀 올라왔으니까 게임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업종은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 바이오 업종들이 좀 따라붙는 매수기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도 오늘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드리면 대형주 쪽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IT 정도,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바이오 업종 오늘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자동차와 IT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의 강세를 점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동시호가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거래소 종목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어제 삼성전자가 1%대 플러스 나다가 결국 막판에는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장 마감 동시호가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삼성전자 한 종목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는데 오늘 만약 추가 하락하면 128만 원대까지
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달에 상당히 횡보했던 구간대 가격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현대차도 이번 달 들어서 지금 줄곧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기아차가 그나마 좀 괜찮고, 근데 모비스도 이번 달 들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편인데 현대차가 가파르게 2월에 수급이 좀 꼬이면서 오늘도 2% 가까이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살아나는 듯 했던 네이버 역시도 최근에 조금 부침이 있는 것 같죠. 오늘도 재차 다시 한번 빠질 것 같습니다. 반등과 반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하이닉스도 3% 넘게 혼자 장중에 오르면서 정말 독보적으로 IT 쪽에 상승세가 나타나는 듯 했었는데 어제 상승폭이 좀 줄더니 어제 종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할 듯한 움직임입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SKT 제외하고는 LG화학이 신저가 정도 부근에서 2% 정도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등 파란불 일색일 것 같네요. 금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어제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만기 쿼드러플 위칭데이였는데도 소폭 상승을 할 수가 있었죠. 물론 장 막판 10포인트 잃어버린 것은 조금 아쉽긴 한데 간밤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증시 오늘 어제 어렵사리 동시만기 특수성을 극복하고도 올랐지만 오늘 재차 얼마나 또 출렁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동시호가 상황 오늘 아침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 시초가도 그닥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우리 시초가 분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창희 대표님께서 살펴주시죠. 네, 일단 동시호가하고 비슷하네요. 네, 동시호가보다 조금 더 빠지는 모습, 네네. 거의 1%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1915포인트 정도 주가 형성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한 1.6%대 좀 급락이 나왔던 걸 본다라면은 어저께 이제 장 막판에 10포인트를 밀었던 게 있고, 지금 1% 정도 밀렸다는 얘기는 비슷하게 시작이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그 추가적인 그 하락보다는 의외로 좀 반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개파락이 좀 크게 나오고 차라리 소음봉이 됐든 소양봉이 됐든 혹은 장대 양봉이 됐든 양봉이 좀 나와주는 게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개파락은 약하게 나왔는데 오히려 음봉으로 밀린다는 얘기는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양봉이냐 음봉이냐의 싸움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갭이 좀 나온 부분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갭을 한 2, 3일 안에 빨리 되돌려 놓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0.8% 정도 하락을 해서 542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40포인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장세에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코스닥 좀 힘을 내는지 아니면 그저께처럼 다시 더 밀리면서 마감하는지 여부 일단은 봐야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일부 현금화 전략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 같은 부분들은 1.6원 정도 상승해가지고 1,07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 수렴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게 상방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1,075원에서 1,08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놓으면서, 외환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선물 차트는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베이시스가 상당히 안 좋다는 부분들. 어저께 의외로 장 막판에 지수가 좀 밀리면서 베이시스가 호전되는 모습을 띄었었는데 오늘 다시 선물이 더 밀리면서 베이시스가 악화가 돼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물 그 차트를 보실 때는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월 중순 이후에 지켰던 라인이 1930선 라인인데 오늘 개파락하면서 완전히 깨져서 뻥 구멍이 생겼습니다. 1915선 정도에서 1%, 20포인트가량 개파락 출발하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떻게 개장했냐고요? 네,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네요. 2% 개파락했습니다. 우리보다 2배 더 떨어지면서 개장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14,526선. 결국 니케이도 15,000엔 안착을 못하고 나서 곧바로 다시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도 모두 어렵다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중 모습 한번 거래소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28만 원대 못 지키면서 전일 종가보다도 11,000원 더 빠지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2만 원대로 회귀했고요. 모비스 역시 같이 빠집니다.
0.5%, 1% 이상씩 밀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종목 가운데 하이닉스도 물론 1%가량 빠지지만 가장 많이 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다시 한번 네이버네요. 네, 어제 한 3% 정도 반등 이후에 곧바로 3분의 2 정도 상승폭을 반납하는 아침입니다. 82만 원대 초반 정도의 움직임, 포스코도 28만 원대 아래쪽으로 쳐져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 더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파란불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 동시효과 상황하고 비슷하네요. 신한지주 정도만 약간 버틸 뿐, SKT만 약간 강보합권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하락합니다. 기아차의 하락폭이 요즘 또 최근에 바짝 더 올랐다고인지 더 크게 빠지는군요. 현대차보다 더 많은 낙폭을 오늘 하루 동안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2% 가까이 쳐지면서 53,800원을 찍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어제도 낙폭이 조금 더 커지진 않았고 약간 조정이 진정되는 듯 했었는데 그렇죠? 어제 밑꼬리도 많이 달았잖아요. 근데 2% 정도 또 빠집니다. 42,300원. 셀트리온 참 바람 잘 날 없네요. 파라다이스도 반등을 좀 주는 듯 했는데 33,000원 안착 못하고 역시 2% 가까이 빠집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 움직임도 별로 좋지 않다 해야겠고요. 루멘스의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분석이 나온 가운데 서울 반도체는 그렇지만 견고하게 버티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요. CJ 홈쇼핑, CJ E&M도 같은 파란불입니다만 역시 CJ E&M도 약보합 정도에 그치면서 가장 양호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 홈쇼핑은 그러나 CJ 오쇼핑보다 최근에 더 안 좋은 모습, 바닥이 완전히 안 잡히고 있죠. 2% 넘게 여기서 또 하락하고 있네요.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부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시가총액 상위주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업종 분위기를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오늘 자동차 별로 안 좋네요. 네, 일단 뭐 시장에 영향이 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사실 오늘은 뭐가 덜 빠지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 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덜 빠지는 업종, 그러니까 하락률이 좀 낮은 순으로 좀 봤을 때는 코스피에서는 일단 전기가스, 그 다음이 통신, 그 다음이 뭐 철강, 보험, 금융, 유통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가스가 뭐 내수 방어주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덜 빠지지 않나. 이제는 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이 내수에 초점을 맞춘 지금 수준에서는, 지금 장 상황에서는 조금 덜 빠지고 오히려 좀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에서 좀 강세를 보면 일단 비금속, 금속, 금융, 소프트웨어, 건설, 반도체 이런 쪽이 하락폭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코스피와 대비했을 때 큰 어떤 교집합은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뭐 중소형 건설사들도 좀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뭐 금융, 소프트웨어, 건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거래일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이런 업종들이 아직까지는 좀 덜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부분을 좀 보고 업종들의 어떤 변화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는 내수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아침에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917선, 코스닥은 540선대 초반, 시초가하고 지금 현재 분위기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수급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동시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수급이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찰나 글로벌 증시가 급락해서 참 타이밍도 안 좋다 싶습니다. 오늘 개파락하고 있는데 수급 상황은 어떤지요? 그래서 수급 상황은 일단은 아직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35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11억 정도 매수, 우리 선물도 470계약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프로그램 쪽을 통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비차익을 통해서 약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개선된 여부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일단 수급은 선물로만 본다면 나쁘진 않고요. 유가증권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쪽,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쪽하고 자동차 관련된 운수 장비, 여기서 전기전자고 운수 장비 쪽이 좀 많이 매도가 좀 집중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건설하고 화학 쪽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지켜보시고요. 반면에 운수창고나 금융주 쪽은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시각 현재 수급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개파락 이후에 지금 낙폭을 약간 줄이려는 시도는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현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까지 살펴봤고요.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장 막판에 낙폭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달러원이 하락하긴 했는데 제한적으로만 하락하고 끝났었습니다. 간밤에 중국과 우크라이나 우려가 다시금 커졌거든요. 1070원대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한일은 대외적 이슈 부각으로 2원 90전 상승한 1071원 90전에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한일은 중국의 계속되는 지표 부진과 우크라이나 정치 불안으로 인하여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장 막판 중국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장 막판 원화를 끌어올렸습니다. 비록 1070원대로 레벨을 높이지 못하였으나 금일 한일은 어제 다우지수 하락 영향과 우크라이나 군사 훈련 등으로 인하여 1070원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밤 다우지수는 중국발 경제 우려와 우크라이나 이슈 등으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흐르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뉴욕 NDF 시장에서 1개월물 원달러도 1072원에 최종호가 되면서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1원 이상 상승하며 1070원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환시장에서도 NDF 상승을 반영하여 1070원대를 테스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리스크와 우크라이나 이슈 등 대외적인 이슈로 인한 역의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져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시장을 보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중국 이슈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다우지수 급락 영향으로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시장의 역송금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져 상승으로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70원대 초반에서 무거운 흐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FOMC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수 세력이 강하게 포지션을 추가로 쌓기에는 부담이 되는 레벨입니다. 거기다가 전일 내고 물량이 생각보다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1060원대 중후반에서 주거래되면서 추가 상승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1070원대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매도 타이밍을 잡고 유입될 것으로 보여져 1070원대 초반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지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흐름을 보아도 1070원대에서 내고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오늘 1070원대로 상승하게 된다면 내고 물량이 어제보다 많은 양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 금일 한일은 여기 NDF를 반영하면서 1070원대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며 1070원대 초반에서 경계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고 유입량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무거운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레인지는 1067원에서 75원 사이입니다. 지금 한 73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서 오늘 1070원대 보긴 했지만 역시 상승폭을 많이 키울까 여기에 대해서는 스트럭처 내고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관건이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의 외환시장 동향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10선까지 개파락하면서 밀려있는 아침 돌발 종목 한 4종목 정도 보이네요. 첫 번째는 한진해운이 되겠습니다. 한진그룹 쪽으로 지금 편입이 되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 정황을 통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홀딩스는 이미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고요. 한진해운 주가도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전해드렸는데 서울반도체 분위기 보면서요. 루멘스입니다. 깜짝 지난해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들려왔어요. 증권가에서도 잇따라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인데 오늘 갭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TV 어제 드래곤플라이하고 게임하이와 동반해서 모바일 게임주로서 같이 묶이며 상한가 쳤었죠. 아프리카 TV는 오늘도 또 추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 1위 종목을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도 수급 개선 속에 급등세가 계속 나오네요. 마지막은 위메이드까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모바일 게임주 넓게는 최근에 NC소프트까지 모바일이 아니라도 많지만 위메이드도 오늘 신작 게임 기대감 때문에 5%대 강세를 띄고 있거든요. 한진해운 분위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한진해운이 한진그룹으로 폼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 한진해운은 지난 13일에 한진해운홀딩스를 인적 분할을 하고
이 한진해운홀딩스에서 나누어지는 해운 지주 사업 부문과 상표권 관리 이 사업 부문을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진해운홀딩스는 이 한진해운이 포함된 신설 법인 그리고 사이버 로직텍 등 일부 계열사가 포함된 기존 법인으로 분할이 되고요. 이후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지분을 교환해서 결국엔 한진해운이 포함된 신설 법인 자체를 한진그룹으로 넘기는 그리고 기존 법인은 최은영 회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보유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단 한진해운그룹의 핵심인 한진해운과 한진 상표권 사용 수익 등은 모두 신설법인 즉 한진그룹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최근에 이 한진해운홀딩스가 한진해운의 3자 물류 자회사인 HJLK와 한진 SM 지분을 370억에 매입해서 자회사로 편입한 이유도 역시나 분할에 좀 대비해서다. 라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엔 전체적으로 한진해운 그룹 뭐 새로운 법인이 되겠지만 이 해운 지주 쪽으로 다시금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 1년화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이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원하게 좀 오르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7,000원대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보조 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바닥권에 있는 것은 맞는데 7,000원대 가격대를 좀 시원하게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추가 상승의 어떤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루멘스입니다. 사실 LED 업종은 제가 뭐 전화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업종 중에 하나였죠. 일단 뭐 서울 반도체도 견고하게 잘 올랐고 오늘은 또 루멘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완벽하게 상향 돌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44억 그리고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70억 시장 기대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를 했고요. 일단 실적 호조의 이유는 4분기에 고객사의 TV 판매 호조에 따른 수혜 그리고 조명과 기타 부분의 전분기 대비한 눈에 띄는 성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부 비용 절감에 기인을 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일단 1분기가 IT와 조명 수요 비수기이긴 하지만 뭐 일시적인 어떤 이 요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올해도 루멘스의 실적 성장은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신고가가 나왔죠. 신고가가 나왔고 지금 수준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부분을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또 갭으로 좀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좀 따라붙자 이 부분보다는 역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LED 산업 자체에 대한 투자의 매력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말씀드릴 때도 올해가 LED 종목들의 어떤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는데 뭐 역시나 그 부분은 다시금 가시화됐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개인 방송 송출 플랫폼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 아프리카 TV가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부분이 이슈화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TV가 이 테일즈 러너 러시 앤 내시 출시를 앞두고 지난 이틀 연속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게임 테일즈 러너 러시 앤 내시가 이달 중으로 카카오 게임 플랫폼을 통해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이 최근에 굉장히 좀 관심인 가운데 아프리카 TV가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또 불을 좀 지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아프리카 TV의 최근 실적 성장세를 좀 보면 이 개인 송출 방송 플랫폼 자체의 어떤 매출이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개인적으로 방송을 송출을 해서 이 별풍선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를
거를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수치라면요,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거기다가 또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성장은 주가 상승은 더 간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역시나 고점권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더 고민하셔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게임주 위메이드 역시 오늘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드리기 전에 기술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은 좀 상승이 나올 자리였죠. 오늘이 아니더라도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일단 조금 쉬어가는 눌림목이 좀 나왔던 자리였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터진 이유는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오늘 기대감들을 좀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하드코어 신작이 연달아 출시가 되고요. 신작 모멘텀을 기대해도 좋은 시점이고, 국내외 또 신작 효과 때문에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 근데 왜 2분기부터 되는데 지금 벌써 반영이 되느냐? 일단 역시나 주가는 선반영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추정 매출액은 한 2,500억 수준, 영업이익은 한 350억에서 60억 사이 정도 추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률로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최근에 게임주들이 신작 게임, 특히나 모바일 게임 쪽에 신작 게임 모멘텀들이 형성되고 있고, 게임주 전체적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역시나 대표적인 종목들, 그게 바로 위메이드와 게임빌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또 게임빌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죠. 다행히도 일단 현재까지는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요. 개파락 이후에 낙폭이 약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징주 더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았던 루멘스와는 달리 4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고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오리온이 오늘 4%가량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베이직하우스도 역시 최근에 연이어 조금 무너진 양상인데 중국에 대한 우려가 갑작스레 터져나오는 모습입니다. 파수닷컴, 개인 정보 보안 기술 하나만으로 어제 상한가 갔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다시 한번 살짝 터치할 정도로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철도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중 합작사가 북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오리온, 베이직하우스, 중국과 관련된 우려가 나온 종목들 먼저 살펴볼까요? 네, 중국 소매 판매 부진, 네. 소매 판매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좀 우려감이 작용했던 종목군 두 개가 있죠. 오리온하고 베이직하우스인데요. 일단은 중국에 대한 내수 경기 회복이 좀 더디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온, 베이직하우스 모두 외형적인 성장이 조금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오리온은 어저께 음봉이 나오고 오늘도 음봉이 나와서 5.4% 정도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신저점을 기록하면서 83만 원대를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베이직하우스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좀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도 한 11% 정도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보다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죠. 그래서 3일 연속 좀 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구분을 좀 짓자. 그러니까 오리온 같은 경우는 조금은 주가 흐름이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이미 저점을 붕괴시켰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약간 중국 혹은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부메랑으로 돼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무리하게 저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자. 또 이제 이쪽 중국뿐이 아니라 이제 복권 사업이라든지 오리온 관련해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다른 사업 부분도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잘 가고 있다가 조금 이제 핑계를 대면서 흘러내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좀 좋지 못하더라도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15% 정도 성장률은 좀 기록할 수 있다, 달성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24,000원 초반에서 좀 지지력이 좀 테스트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일단 추가적인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하고 베이직하우스는 좀 다르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수닷컴이 오늘도 강세를 띠면서 한 8,900원대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데이터 보안 업체죠. 그래가지고 정보 유출 차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뭐 기술력 갖고 있다 이게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상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 물량 자체가 많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주가가 한 8,700원 혹은 오늘 시가 정도 되겠죠. 오늘 시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한 2, 3일 뛴다라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일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 자체는 주가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새내기 주기 때문에 이 자체 매물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단은 좀 지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단은 이익 실현 욕구가 좀 크다라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철도주가 오늘 좀 많이 올라오고 있죠. 뭐 대우에이든지 뭐 대아티아이 등이 뭐 3에서 5% 정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 오늘 이제 대북 협력 업체 중에 하나의 지한신하고 중국 상지 광군 투자 유한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합작을 해가지고 개성 신의주 구간 고속철도를 건설한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11회 횡단 철도 사업에 연관된 건데 전체적으로 376km 정도 되는 구간을 고속도로를 깔고 또 거기에 복선 고속철도를 또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고요. 금액으로 한 150억 달러 정도, 한 16조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기대감이 이제 작용하면서 올라왔다는 부분들. 그래서 뭐 대우에이, 뭐 대아티아이 최근에 약간 철도주들 어떤 이슈가 없었던 와중에 좀 올라오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앞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뭐 대IT 같은 경우도 앞에 11월 달에 2,300원대 저항대 그리고 지금 직전 2월 달에도 한 1,800원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가격이 있고요. 대우 A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1월 이번 2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일단 매물을 좀 소화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었고 뭐 지금 처음 나온 뉴스가 아니라 계속 재탕, 3탄, 3탄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철도주 관망 전략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포스코 ICT가 어제 갑자기 두각을 드러냈었죠. BMW하고 같이 손잡고 전국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직후였는데 어제 급등 이후 갑자기 일단 이슈가 된 포스코 ICT 전기차 충전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요. 주가 전망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크로젠 차바이오엔이 어제 6%대 나란히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흐름 좋은 바이오 섹터들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중국의 환경 규제 수혜주로 부각된 몇몇 종목이 있죠. KC로 시작하는 종목들, 일진 관련 그룹주들 몇몇이요. 근데 어제 상한가 친 일진 전기가 오늘도 또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섹터로 분류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뭐 전일에 사실 뭐 포스코 ICT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기차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포스코 ICT가 급등을 한 이유는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손쉽게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포스코 ICT가 BMW 코리아와 그리고 이마트 이 민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포스코 ICT가 설치와 운영을 좀 맡아서 하는 부분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고, 이마트, 포스코 ICT 그리고 BMW 코리아는 서울 및 수도권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내에 60개 이마트 점포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일단 첫 충전소는 BMW 코리아의 신형 전기차인 i3 출시 시점에 맞춰 다음 달 오픈을 할 계획이 있고요. 향후에 뭐 운영 점포와 충전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하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ICT의 전거래를 굉장히 좀 강하게 끌어올린 이슈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눈에 띄는 이유는 전기차의 확대, 이 부분, 보급 확대, 이 부분이 이제 슬슬 가시화되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확산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뭐 어제 한번 뽑았고요.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도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호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고밸류에이션 그리고 너무 신성장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놔서 실적 반영이 좀 더딜 수 있다. 이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일에 또 이 눈에 띄는 종목이 마크로젠하고 차바이오엔이었습니다. 일단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신장비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고요. 1000달러 개념 분석기기 도입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분석기기, 그러니까 유전체 분석기기 선점 효과, 바이오 인포메틱스 능력을 바탕으로 맞춤 의료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됐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마크로젠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강하게 좀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바이오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차바이오엔도 최근에 실적에서 이제 병원과 과학사업부가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바이오와 광학 부분이. 근데 일단 병원 쪽에서 실적이 선전을 했고, 광학사업부도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한 이후에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차바이오엔의 이 전체적인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제기가 된 것 같고요. 사실 마크로젠하고 차바이오엔하고 기술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바이오 업종의 흐름,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어떤 주가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실적도 실적 나름대로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의 어떤 많은 자리를 차지했던 IT 부품주들이 쉬어가면서 다른 업종으로 좀 매기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일진전기인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 최근에 중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수혜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어제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매연 저감 장치하고 LPG 엔진 개조 등 친환경 자동차 이 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사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일단 중국발의 매연 저감 장치 시장이 확대됨으로써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상황도 역시나 우호적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외형 성장, 선순환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오늘도 신고가를 좀 보여주는 모습,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수급도 그렇고요. 그러나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특징주 하나만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특징 종목 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2013년도 결산을 한 보름 정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한가 치는 종목들이 코스닥 쪽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KDC, 로켓 전기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네, 또다시 이제 3월 달이 지나게 되면은 네. 좀 좋지 못한 회사들, 또 상장 폐지 우려감. 최근에 한 3년, 3, 4년 정도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작년까지도 안 좋은 회사 많이 이제 나가긴 했는데 올해도 이런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 KDC, 다스텍, 에버테크노, 로켓 전기 모두 같은 이유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DC하고 에버테크노 같은 경우는 3개 사업 연도 중에서 2개 사업 연도가 적자가 좀 심화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스텍하고 로켓 전기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 우려감. 다스텍은 87% 이상 자본 잠식이 됐고요. 로켓 전기도 50% 이상 자본 잠식이 되는 바람에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죠. 이들 종목군들은 상장 폐지가 안 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하든 아니면 감자를 하든 어떤 것을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고요. 또 그것도 이제 상장 폐지에서 요건에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거래소 쪽을 통해 가지고 유예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상장 폐지가 결정되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여서, 이러한 종목군들 이제 급등락이 좀 심하게 발생될 거예요. 어떤 오너가 어떤 말을 하느냐, 혹은 어떤 얘기가 뉴스글에 나오냐에 따라서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하는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하게 매수를 하시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좀 빠져나오기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다만 얼마라도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서 1920대는 회복을 시켜놨고, 코스닥도 5일선은 다시금 올라탔습니다. 이제 전략을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1910선, 20선 정도면 참으로 매수해보고 싶은 그런 지수대이면 분명한데,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불안감이 적지 않기 때문에 대형주 매수는 절대 안 된다 의견도 앞서서 제시가 됐습니다. 사야 될 때인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인지 어느 쪽 의견이십니까? 그게 참 그게 고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솔직히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대형주들 몇몇 종목군들 혹은 제가 보기에는 매수를 하셔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냈을 수도 있다라면은 이익을 보시거나 손실은 크게 안 보실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주식 투자자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거는 좀 못 가고 빠져 있는데 다른 종목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더 참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매수 타임을 좀 뒤로 미루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920포인트, 아침에 다행스럽게 말씀드린 대로 개파락이 크게 나온 상황에서 양봉이 좀 연출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불과 30분밖에 안 된 거고요. 오히려 오늘 변곡 시간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첫 번째 12시 정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시 이후가 될 것인데, 그때가 왜 중요하냐면은 12시부터 이제 갑자기 수급이 변화가 되면서 중국 시장 개장과 맞물리면서 좀 시장 자체가 잘 가다가 상승폭을 다 줄이는 거야. 줄여놓은 부분을 다시 낙폭 확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2시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주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시장에서 급격히 외국인들이 매도로 반전되면서 시장을 좀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한 매도가 좀 늘어나고 한 800억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시간당 800억 정도면 어쨌든 6시간을 계산한다면 한 3천억 정도 매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코스닥은 다시 545포인트대로 올라왔습니다만은 마냥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안 좋거나 좀 작은 이슈가 있을 때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띠면서 갈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의 어떤 이러한 그 신용 리스크 우려감,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코스닥이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게 좀 악화가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이 가다가도 조정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과거도 몇 번 봤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못 간다,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단순하게 그냥 코스닥 중소형주 강세지 외국인 수급 좋지 하면서 믿고 매수하셨다가 단순하게 엊그저께처럼 그냥 외국인들 한 200~300억, 한 500억대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속절없이 당할 수 있다라는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일단 주초부터 혹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일단 현금을 조금 확보해 놓자, 그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매수는 조금 미루자 하셨는데, 장중에 변곡점을 한 2포인트 정도 짚어주셨습니다. 중국장 개장 이후, 그리고 장 마감 1시간 전. 김근호 연구원님의 생각도 동일하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매수할 때입니까?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까? 네, 일단 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유창희 대표님이 일요일날 결혼하시죠?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대표님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품절남이 되시니까 웬만하면 다들 포기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담을 좀 드렸고요. 이 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업종을 사느냐,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거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주말이 됐으니까 다음 주에, 사실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1930포인트 정도에서는 충분히 사볼만 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수준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러나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내수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내수와 통신주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은 괜찮은 것 같고, 거기다 대안으로 이 자동차 업종, 이 세 업종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고점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기관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코스닥도 분명히 조정은 나올 수 있죠. 근데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수준에서 뭐 코스닥에 가는 업종만 가는 상황에서 또 많이 오른 종목을 또 덥석 잡아서 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종목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시에 좀 이 마음 상해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한 번 더 조정이 나온 이후,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는 한 530포인트 수준 정도 까지 좀 기다렸다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나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수도 있어 라는 분들은 코스닥을 오히려 한 530포인트 조정 이후에 코스닥에 진입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전략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은 아직 미혼이셨군요. 그래요. 이번 주 일요일 날 결혼하시는 유창희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하와이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 김근호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다음 주 안 보이시겠네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파락 이후에 낙폭을 줄이고 있는 현물 시장에 이어서 선물 시장 분위기와 필요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동시만기 이후에도 조용하지가 않네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쌤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어서 사실 어제 동시만기 장 막판 출렁임이 있었다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일인가 리뷰를 중점적으로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개파락하면서 250대가 살짝 깨져서 그냥 오늘 시장으로도 풍부하게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249대와 248대가 나오게 되면 자신 있게 공포의 매수를 잡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어제 기준점에서 일단 252.5 상품에 대한 결제지수 푸쪽이 유리하게 지금 마무리가 됐었는데 순간적인 시세 차익만 좀 나왔을 뿐이고 큰 특징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부분에 우리가 바닥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249와 248대 그 전략을 계속해서 적어놓고 대응하실 수 있었던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초반부에 잽싸게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적절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머징 마켓 쪽에서의 관련된 동아시아 국가 쪽에서의 자금 변화 추이가 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쪽에서의 일부 종목 교체가 좀 나오고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숨어있는 쪽으로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잡아보면 선물시장 쪽에서의 롤오버가 상당히 잘 견고하게 좀 마무리가 됐고 어제 종합지수 자체가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 쪽이 자체적인 색깔로는 무너질 이유가 없었는데 바로 중국 쪽과 우크라이나 사태 쪽을 다시 한번 핑계를 대면서 내려왔었죠. 그러면 어제 사실은 내려보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이 됐건 간에 오전에 제대로 찍어 내려놓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라도 종가상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방어를 기관계 쪽에서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어제 찍지 못한 자리를 찍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종합지수의 위치 그리고 선물지수의 위치를 일단 바닥 체크 하나 정도는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해외발 동반 갭하락 출발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 갭하락은 나왔지만 갭 대비해서 수급 자체는 눈치적으로 출발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도 소폭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계 도합적인 매수 포지션이 좀 잡혀지고 있다라는 부분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는 롤오버 자체를 거의 감행을 되면서 아주 자신들의 전략대로 좀 잘 넘어갔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 자체가 251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관계 쪽 도합을 놓고 보면 좀 유리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누적 포지션을 놓고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좀 오리무중의 포지션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MSCI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하지만 기관계 쪽의 핸들링, 우리나라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잡는 것이 기관이겠죠. 그 기관 쪽의 핸들링 자체적으로 종목군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벌써 한 30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수 섹터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동시다블로 튀니까 이제 와서 다들 뒷북 때리면서 엔터주, 놀자주 얘기하고 있겠죠. 그 전부터 내수 쪽으로, 내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수를 방어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 속에서 지수 방어와 함께 달리더라도 실적을 핑계대면서 양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관점인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계 쪽, 특히나 이제 기관계 쪽 추이가 앞으로 향후는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의 추이를 보면 일단 동시 만기가 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콜옵션 쪽 추이와 풋옵션 쪽 추이 당분간 다음 주까지는 뭐 보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 섣부르게 추가적인 급락 우려는 좀 종속시키자.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프로그램 쪽 추이 어제 그대로 좀 나왔었죠. 나왔는데 충격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한쪽으로 쏠렸던 충격은 삼성전자 쪽으로 좀 쏠렸었다라는 관점인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또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재조정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물지수 역시도 이 부분과는 좀 연동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차익과 비차익 그 부분에 여전히 고스란히 나오면서 신규적으로 이제 베이시스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값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형 전략적으로 결정을 좀 내보면요. 앞에서 미리 결정을 내드렸지만 전 무조건 오늘 자신의 능력치만큼 손절을 잡다고 하더라도 매수로만 대응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속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체크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기관계 쪽 분석하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은 총 4개의 수급 주체를 개별적으로 각계 전투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과 좀 비슷한 유사하게 들어올 경우에 제가 잡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겠고요. 외국인들 매수 기조 확대가 된다라면 추가 반등치 좀 올라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맥스풀까지 우리나라 자체가 눈치를 해외 증시의 눈치 쪽에서 중국 쪽 오늘 이제 출발되는 모습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관점이라고 한다라면 어제 중국의 지표값도 위축이 되긴 했었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매수의 강도가 선물 쪽에서 먼저 핸들링이 들어올 수 있는 웹도도 현상 4월달 옵션 만기까지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은 249.60으로 설정을 좀 해드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0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께서 60대 가셔서 시장이 좀 안 좋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그때 가서 매도 스위칭 하셔도 늦지 않다. 이탈하지 않는 이상 매수 타임으로 좀 잡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맥스까지 좀 잡아놓으려면 외국인들이 한 1,800억 이상으로 나오고 전제 조건은 상해 종합 지수가 스타트 출발이 플러스권으로 좀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251.80 이상대에서 252.60대까지 스택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오후 잠깐 조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닥은 확인된 듯 하니까 자신 있게 매수하자. 오늘장 황금 라인은 249.60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주 신선한 신호등 시스템도 발굴해서 얘기를 해주셨었고 또 아주 복잡한 기관 포지션도 자세하게 분석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다시 좀 더 빠른 시간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동 멘토님, 주쌤과는 함께 했는데 오늘 이제 인사를 나눠야겠습니다. 주쌤 잘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우리도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았거든요. 개파락하면서 1910선까지 쳐졌다가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말에 특히 이번 주 일요일 날 크림반도 주민투표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또 큰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